LG엔솔이 3분기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액 규모를 보면 8조 2235억 원 잠정 찍혀 있고,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난한 매출이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7,312억 원으로 역대급입니다. 이 배경이 있는데요. 원래라면 영업이익이 5,157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미국 IRA 세액공제 2,155억 원의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요걸 합쳐서 7,312억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 IRA에 따라서 얼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컨설팅하는 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페이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플랜티드 모런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사실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여기서 보면 적격 구성 요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구성 요소, 풍력 에너지 구성 요소, 인버터, 그리고 적격 배터리 구성 요소, 그리고 적용 가능한 주요 광물의 5가지 범주를 설명을 하는데 각 회사들이 얼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울 때 이런 업체에다가 의뢰를 맡기나 봅니다. 뒤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45X 요게 22년도 12월 31일부터 생산 및 판매되어야지 섹션 45에 해당되는데 요게 영원히 주는 게 아니고요. 부품 같은 경우는 29년도 12월 31일 이후부터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면서 30년도에는 판매된 부품의 경우 크레딧 금액이 75%, 31년도 50%, 32년도 25%로 감소합니다. 부품 얘기고요. 광물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놓고 퍼센티지를 정해놓지 않고 아직 무기한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IRA를 보면 결국에 세액공제 규모만큼 현금으로 환급을 해줘요. IRA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45X랑 30D가 있습니다. 요 45X가 사업자 세액이고요. 30D가 구매자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선 45X가 더 중요하겠죠. 나중에 실수요를 하게 될 어떤 소비자로서는 30D를 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30D,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혹은 해당 회사에서 당신은 얼마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제하고 나면 요 정도 가격만 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줘요. 근데 45X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각 기업들이 본인들마다 직접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품 관련돼서는 2029년 12월 31일부터 매년 25%씩 세액공제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앞으로 6, 7년 동안 미리 IRA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얻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영업이익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생산된 물건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거니까 훨씬 더 IRA 덕분에 높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 이 크레딧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솔처럼 직접적으로 이 크레딧을 받은 다음에 영업이익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이 크레딧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기업에게. 근데 크레딧을 받을 때 결국 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똑같이 크레딧을 판매할 때도 현금으로 받아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마진이 잘 나오고 있고 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굳이 이 크레딧을 영업이익에 반영하지 않고 판매해서 따로 현금을 챙겨놓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급 요청을 하고 나서 받는 데까지 수령하기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까워서 빠르게 크레딧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가져가는 기업들도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2029년까지. 그리고 섹션 45X에서 배터리 구성 요소만 보면요. 나머지는 태양, 풍력, 인버터 관련된 내용이니까 구성 요소는 전극화 물질, 배터리 셀 및 배터리 모듈이 가장 적합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이거나 관련되어 있는 정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거는 배터리 케이스 및 연결 장비는 사용할 수 없는 거다. 거기까지 범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45X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을 크레딧을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돼서 관세사나 세무사들이 붙어가지고 일을 할 텐데 조금 영리하게 운영을 해보면 중복 신청을 잘 해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힐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 내에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너네 이거 IRA에 해당되고 싶으면 이런 거 준비해. 이러면 너네 몇 퍼센트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아까 보여드렸던 회사처럼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IRA 대응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있거나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관세사, 세무사 쪽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IRA 쪽 세액공제 관련된 컨설팅 쪽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으니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회계랑 회계 분석 쪽이라서 요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역량이 겹치시는 분들은 향후 29년도 말까지는 충분히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030년, 2029년이 끝나고 나서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서 한 4년 동안 축소를 해서 2032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제 비율을 축소를 할 거고, 반면 부품은 이런데 광물은 기한 없이 10%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것 또한 향후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일단 스탠스는 부품은 점진적 축소를 하겠다. 너네한테 영원히 보정 주진 않을 거다. 하지만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아직 기한이 없다라는 점. 이거에 맞춰서인지 오늘 배터리협회에서 법무법인 율총과 미국 IRA 대응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RA 관련해서 2차 행정지침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AMPC랑 45X와 기업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거를 타 기업에게 양도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예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딱 들었을 때 느꼈던 게 단순히 뭐 이익성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게 판매를 한다, 그런 목적보다는 과거에 보면 조금 더 규모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과 협업을 할 때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합니다. 혹은 뭐 돈을 좀 대줄 일이 있을 때 제3자 배정으로 참여를 해서 돈을 대주죠. 이거 뭐 최근에 금양 케이스가 있었고, 과거에는 SDI와 에코프로비움이 그랬었죠. 근데 직접적으로 뭐 증자에 참여하거나 이런 방식 말고도 이렇게 크레딧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서포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의 내용들을 보면 최근 보면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중복세가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 배터리 기업은 수주잔고 1000조 원이 넘는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679억 달러를 투자해서 27년도까지 전기차 704만 대 분량인 541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여튼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최근에 노이즈도 굉장히 많긴 했는데 결국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 엔솔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엔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차전지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깔리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스라엘 전쟁도 굉장히 참혹한 현장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안심을 시켜주면서 반등이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적이 좋다라는 걸 넘어서 이익이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를 살펴봤을 때 여기 안에 IRA 크레딧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향후에 IRA 텍스 크레딧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성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입장이 아닌 생산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들이 직접 챙겨야 돼요. 그래서 잘 챙기는 기업들은 더 많은 보조금 수혜 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익성을 나타낼 수 있고, 이거에 잘 대응하지 못하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익성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번에 달성한 영업이익의 거의 3분의 1 내지 절반 수준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거라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현금을 지급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차이는 엄청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